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오늘은 약간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다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스펀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스펀지에서 블루홀에 대한 걸 다루면서 러시아의 다이버 유리 립스키라는 사람이 이집트 블루홀 다합에 있는 블루홀에 이제 혼자 잠수를 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실종됐는데 나중에 사망이 된 거죠. 시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사건이 이제 미스테리다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구글에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참 이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프로를 보고 나서 나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명리를 하니까. 내 저 생일을 알면은 저 사람 사주가 또 뭔가 궁금도 하고 또 생일을 알고 사건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을 알면은 뭔가 알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나도 그러면 한번 명리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다가 이거는 만들 수 있다 하고 확신이 쓴 게 뭐냐면 이 유리 립스키라는 청년이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자기가 촬영을 할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 갖고 촬영을 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카메라를 켜고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그 카메라에 잠수하는 그 시간 내내 찍힌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망 추정 시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의미는 뭐냐면 외국인 사주를 현지 시간으로 적용해서 풀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풀어야 하느냐라는 걸 제가 한번 증명이라기보다 하여튼 확인을 하고자 제가, 왜냐면 저는 외국인들이 벌어지는 모든 사건, 그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아무튼 계속 그렇게 풀어서 다 맞고 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제 사촌이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 오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제가 그거를 메모해서 풀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외국인 사주도 한국으로 바꿔서 풀고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도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거 진짜 또 맞을까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 차에 이 영상을 이제 남겨두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자, 지금 저 사진을 보면 맨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게 세계 지도 중에 그 이집트 부근이에요. 다합이라는 블루홀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안에 여기 있는 거죠. 아, 자, 요렇게 다합이 여기에 있습니다. 블루홀이 여기를 간 거죠. 러시아 청년이 여기서 뭐 일을 했는지 뭐 무슨 관련 일을 한 건지 여행 간 건지 이제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일을 하다가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겠다 했는데 저 블루홀이라는 게 지상에 있으면 그냥 싱크홀이지만 저기 이제 바닷물이 물이 차서 과거에 육지였던 곳이 이렇게 물이 차서 블루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미스테리한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사고가 생기니까 이 다합 블루홀 하면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자기는 여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겠다라는 사명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저는 사주가 참 궁금했어요. 사주가 어떻길래 저런 또 욕심이 생기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보기만 해도 저는 무서워요.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저런 데를 들어가겠다. 그것도 같이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생명이 중요하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자기 좀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거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본인은 들어갈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 이 사람 진짜 겁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다이버들, 특히 저렇게 아주 그냥 블루홀 같이, 정말 정말 저건 깜깜하고 적막스러운 저런 데를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강심장이구나. 그래서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 저는 이제 겁 없는 사람들을 사주에서 겁살이 있으면 이제 겁이 없는 거를 종종 보거든요. 사주에 겁살이 있으면. 그래갖고 겁살이 있나? 그리고 사주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사년 기유월 신묘일주인데 여기에서 겁살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겁살은 없네.
하지만 분명히 겁살이 있을 거야 라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겁살을 빼고는 이러한 일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에 지금 3주에 겁살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건 없다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100% 운에서 온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난 때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게 이 유리 립스키가 갖고 들어간 수중 카메라 저 장비에 찍힌 저 필름에 딱 나옵니다. 2000년 4월 28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 실제 그 카메라 화면을 보니까 그는 짧은 비명 소리를 내며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분당 30m의 빠른 속도로 하강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괴물체에 부딪힌 카메라. 보이십니까? 빠르게 하강하는 그와 세게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괴생물체의 등장. 그게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 빨간 게 부딪히는 장면인데 이 옆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래로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가 볼 때는 뭔가가 물고 아래로 막 끌고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저거 뭐에 부딪혔다. 그리고 심해 괴물 같은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자기네가 보지 못한 거는 단정 짓지 못하니까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세 가지 가설을 막 세우는데 뭐 심해 괴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두 번째는 질소 중독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뭐 산소도 부족하고 뭐 이러니까는 질소가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 이러는데 저는 그 뭔가에 부딪히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공격을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도 방송에서 그런지 그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가설을 그냥 시청자한테 판단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풀고 사건이 벌어지는 이 시간을 보면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리학, 사주학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 사람 사주 좋네 나쁘네만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로 모든 이 사람이 겪는 일 그리고 사건 이런 걸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시간을 제가 이렇게 조사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2000년 4월 28일이고 그게 경진년 2000년이 경진년이고요. 4월 달이 하필이면 또 참 신기하게도 경진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8일을 찾아봤더니 현지의 일지는 병진이에요. 그리고 오후 5시 9분 그러면 요거는 신시죠. 오후 5시 9분은 신시인데 병신시가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집트 현지 시간이에요. 이집트 현지 시간. 근데 저는 현지 시간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바꿔서 좀 이따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이 사람 사주부터 좀 볼게요. 유리 립스키가 여기에 잠수를 한 나이가 21살, 2살 그렇게 되게 20대 초반 청년. 혈기왕성한 때죠. 자, 그게 이제 여기 대운 두 번째 대운이고 대운수가 18이고요. 요 시기에 이제 잠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경진년에 잠수를 하러 이 다합의 블루홀로 들어간 때가 경진년입니다. 자, 때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사주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사망자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일찍 죽는 사주, 뭐 30대 넘어서 죽는 사주, 아니면 뭐 50, 60대 죽는 사주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그 구분이 가는데 이 유리 립스키 같은 경우 사주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신금일간이요. 여기 연지 자체에 이미 죽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사화는 뭐냐면 신금한테 12운성으로 사예요. 죽을 사자죠. 연주에 사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사주를 풀고 있는 거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는 이거를 보자마자 정관이네 이렇게 접근을 하실 겁니다. 정관?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관. 육친으로 푸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신금이
십이운성 사를 연지에 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 일찍 죽음의 기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운이나 세운 이런 데서 저걸 일찍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뭐 한 40대, 50대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것이 만약에 10대 이전에라도 온다거나 아니면 20대, 30대 초반에 저 글자가 작용만 하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자, 저렇게 12운성으로 사라는 기운은 우리를 잘못하면 죽음을 경험하게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죽어요. 그럴 수가 있게 하는데 저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 이 사라는 12운성 사자 글자 위에 이 지금 나쁜 게 있죠. 이 정화가 바로 이게 바로 또 나쁜 글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육신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럴 때 육신으로 확인을 하면 이것이 편관이구나. 그럼 뭐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글자죠. 관은. 그 중에서도 편관은 나를 극하는, 내가 원치 않는 극이에요. 정관은 원하는 극이지만 편관은 내가 원치 않는 강제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글자가 두 가지가 연주에 같이 있다라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생명을 잘 좀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운명이다라고 일단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가 정사라는 부분을 보고서 제가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주를 다른 걸 또 보면은요. 일지가 뭐냐면 요거 일지는 내 몸이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일지는 이제 내 몸을 뜻하고 또 자기의 몸을 뜻하는 그 글자는 재예요. 정제. 그렇기 때문에 정제도 봐야 하지만 일단은 이제 자리부터 보면 일지인데 일지의 묘가 바로 뭐냐면 일간한테는 12운성으로 절지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절, 끊어진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지의 절자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 몸에 어떤 신체 일부를 단절시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뭐 절단 사고 같은 거 그런 걸 겪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누구와의 인연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거. 지금 저 자리가 배우자 자리니까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진다.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현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이제 우리가 죽고 뭐 살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가 절이니까 이거는 특히나 또 여기에 정제가 들어있죠. 정제 간목이 이 안에 지장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이 끊어짐에 그 딱 단절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니까 자기 몸에 무언가가 절단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제살이에요. 여기서는 12신살로 제살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자, 사유축 기준으로 묘가 제살이 됩니다. 여러분 제살은 또 뭐냐? 내 몸, 내 몸. 이게 제죠. 이거에 살이 있다 이 얘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몸을 가진 팔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지금 8글자는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팔자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신금 일주가 일지에 자기 몸이 나와 인연이 끊어진다라는 얘기는요. 분리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살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또 죽음의 글자인 저 십윤성의 사라는 기운이 연주에 있다라는 게 약간 불안하다라는 거를 이제 요 사주를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겁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공격과 뭐 피해를 당해서 죽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공격이 반드시 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그것까지는 장담 못한다. 하지만 이제 시주를 모르니까 과연 그럴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경진년이에요. 경진년. 그러면 이 경은 18대운의 이 경은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뿌리가 이 경이 어디서 나왔나라는 것도 봐야 하는 거고 이 경금이 육신으로도 겁재니까 저거 나는 신인데 세년이 경금이네. 근데 지지의 경 자체가 굉장히 강한 괴강을 깔고 왔죠.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냐 이 의미가 이 경진년이라는 의미가요. 내가 신인데 경이 왔다는 얘기는
겁재란 얘기가 되면서 그것이 뿌리에 괴강을 깔고 왔어요. 그러니까 경금 자체의 괴강인 거예요. 진토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굉장히 강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 거예요. 비견 겁재 하면 나 말고 다른 거. 나 말고 다른 존재예요. 겁재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겁재니까 내 몸을 뺏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겁재는. 그러니까 내 몸이 뺏기는데 강한 어떤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필이면 여러분 이 진년이 새년 진은 신금한테 12운성으로 뭐가 되냐면 묘가 됩니다. 여러분 묘 알죠? 무덤 이거. 그 묘의 운이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묘의 운이 온 거예요. 사를 가진 사람이 묘의 운이 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다 겹쳐야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요. 특히 저 18대 운에 나쁜 게 바로 여기 지금 정이 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 나쁜 건데 이게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뭔가 나를 공격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18대 운에는. 편관이 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에 의해 공격받는다라는 것이 일단 암시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새년 경금은 겁재기 때문에 내 몸을 뺏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나는 묘지에 들어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눕게 된다는 소리예요. 묘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묘라는 의미는요. 죽는다가 아닙니다. 들어눕는다. 그러니까 나는 서 있지 못하고 들어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블루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해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압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수를. 그 해가 어떤 해인지를 알아야 아예 올해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묘가 왔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아이고 이러니 죽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 월을 보면 경진월이에요. 괴강이 겹쳤죠? 경진. 얼마나 강한 세력이 그것도 묘가 겹쳤습니다. 묘가 겹쳤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상적으로 지금 이 묘가 이 진토예요. 진이 뭡니까 여러분? 토일까요? 진이 토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물 창고죠. 수고예요. 물이 아주 꽉 아주 밀도 높게 잔뜩 모아져 있는 물창고, 물탱크. 우리 왜 호텔이나 관공서 건물 꼭대기 하면 엄청 큰 물탱크가 있죠. 그렇게 물을 모아놓은 형상이 진이에요. 이게 뭐 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토생금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생극제화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주를. 자, 이것이 어, 물의 창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블루홀로 가는 겁니다. 죽으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운명이 타고났어요. 보면 경진년에 뭐냐면 이 사람의 죽는 자리는 물창고인데, 그죠? 신금의 묘는 신금이 묘 들어눕는 죽으려고 들어눕는 것은 물창고인데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여기 갔잖아요. 블루홀에. 제 발로 찾아가죠. 자, 오늘 이런 걸 안다면 찾아갈까요? 저는 물론 안 가죠. 알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인간이죠.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걸 알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산답니다. 자, 물창고가 자신의 묘인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신금일간들이 대부분 다 물창고가 묘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12운성으로 묘는 진이다. 신일간은 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죽는 데가 물이 많은 곳이란 소리니까 뭐 수재민으로 요번에도 왜 서울에 왜 맨홀 뚜껑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진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사주에도 있고 운에도 있습니다. 자기 사주에 없다고 관련 없지가 않아요. 사주에 없어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이지. 이러니까 제가 명리학에 감탄을 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매일매일 너무 재밌습니다.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혼자 풀어보거든요. 근데 오늘 거는 제가 그냥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다른 때는 어떤 사건이 뭐 누가 살인사건 저지르고 어떻게 되고 실종되고 그럼 제가 혼자 다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저 혼자 그냥 대충 아는 바가 있어요. 자, 근데 하필이면 날짜도 지금 병진일이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건 좀 이상하다. 병진일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그 시차를 적용해 보면은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본다면 요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하고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그래서 병신시를 오후 5시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5시 5분에서 10분. 그럼 그거를 이집트 여기에 그 시차하고 한국하고를 따져봤더니 7시간 전입니다. 오후 5시에 벌어진 일이면 한국으로 플러스 7. 한국 시간으로 여기다 7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해 볼게요. 더했더니 5시라고 칩시다. 5시를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거기다 7을 더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 12시가 조금 넘죠.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가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다음 날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진일이 아니라 정사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왜 소름 끼쳤을까요, 제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정사. 이러니까 제가 사주 명리를 제대로 풀면 100%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웃기고 있네. 사주가 뭐가 맞냐? 네가 갖다 때려 맞추고 있지. 이러신 분들은 제발 좀 보러 오지 마세요. 이런 영상을. 그냥 아예 사주 근처에 오지 마세요. 사주학 근처에. 그냥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은 아예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안 통하는 분들이고 저렇게 다 그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냥 사람이 죽고 그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정사라는 기운이 병진일 다음에 일주가 정사잖아요. 병진 정사 이렇게 가죠. 병진 정사 모호기미. 그래서 정사일이 딱 되면서요. 시간은 또 어떻게 됩니까? 7시간 정해서 밤 12시면 자시죠. 그럼 정사일의 자시가 뭡니까? 여기다 딱 쓸게요. 경자시가 됩니다. 자, 경자시가 딱 되니까 여러분 딱 나타나요. 뭐가? 특징이 뭡니까 지금? 경금이 지금 쫙 떴죠. 바로 이게 세년에서 예고하고 있는 경이에요. 무언가가 너 몸을 노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경에서. 이게 바로 겁재고 내 몸을 뺏긴다라는 의미가 돼요. 겁재라는 것은 누가 내 몸을 가져간다, 낚아챈다, 뭐 건드린다,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게끔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이 딱 자시에 뜨면서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 죽을 사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죠. 12운성으로. 그러면서 허자를 이렇게 보세요. 허자로 뭐가 와요? 신금이 오죠. 이것이 바로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뿌리 신자는 바로 이 사람의 12신살로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유축 기준으로 해서 신은 망신이지만 내 일지,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자, 해묘미를 기준으로 해서는요. 신금은 무엇이냐? 12신살로 바로 겁살입니다. 겁살. 이게 나오지 않아요. 겁살이. 내 사주에 겁살이 안 보여서도 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겁살이 겁재예요. 결론은 겁살이 왔는데 그게 겁재고요. 이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왜? 허자로 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내 몸을 앗아가는 이 다른 나 말고 다른 경금이란 이 힘 있는 존재, 이 힘 있는 존재는 바로 이 진진. 이 물바다 깊은 속에 있는 이 괴 생명체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경경경 많죠. 이러한 것들이 겁살의 존재가 돼서 내 몸, 여기 있죠. 묘와 어떻게 합니까? 을경합을 하면서 동시에 내 몸을 잠요형을 하지요. 그죠? 내 몸을 잠요형 하면서 경금이 을경합을 합니다. 겁살이 내 몸을 뺏어가요. 자, 제가 아까 제 살이 붙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몸을 내가 인연이 끊긴다는 소리예요. 몸이 나와 인연이 끊긴다는 얘기는 내 몸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로 인해 내 몸을 빼앗긴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서 이거는 확실히 괴 생명체가 맞구나라고 단정을 짓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들었는데도 에이 갖다 꿰다 맞추는 거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 할 수 없고요. 그냥 계속 부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정사라는 일진이 뜨면서 경자시가 되니까 허자로 신금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겁살이 되면서 이 겁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것이 내 몸과 형살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 사의 일에 죽는 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에이 뭐 응? 아닐 수도 있지. 그러실 수도 있겠죠? 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 남겨두고 싶어서 제가 기억에서 잊고 싶지 않아서 잊혀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반드시 보고 이렇다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념을 위해서 남기는 영상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풀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 제 스스로한테 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저괴 생명체는 여기 2000년 4월 28일 오후 5시 9분, 오후 5시 9분이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9분입니다. 자시에 한밤중에 지금 물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자가 뭐예요, 이게? 수기운의 왕지 아닙니까? 수가 너무 왕한데 임수가요. 해수는 그냥 녹이에요. 근데 자수는 왕지예요. 그럼 뭐예요? 왕은 막 물이 이렇게 막 파도처럼 흘러다니는 물이 아니죠. 이 자수는 고여있는 물이고 아주 깊은 물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물상인데 자수는 검은색입니다, 여러분. 검정색이에요. 물론 물이라서 검정색이 아니에요. 해수도 물이라고 하고 자수도 물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이걸 지금 전부 다 이 사주명식 이런 데 보면 전부 검정색으로 나오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달라요. 해수, 자수 색깔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자수만 검정색이에요. 이거만 검정색이에요. 천간에 뜬 임수, 계수 여러분 보면 다 검정색으로 나오죠. 이거 다 물이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검정은 이거하고 이것만입니다. 자수. 임수와 자만 검정이에요. 계수는요. 이거는요. 회색이에요. 회색. 그레이. 검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그 자수 얘기했죠. 이게 자가요. 물에 고여 있는 물이고 아주 깊은 물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물이 지나치게 많고 자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신약하다 그러면 깊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여기 현지 시간으로 5시 9분이지만 오후 5시 9분이지만 한국으로 바꿨더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뭐 병진일에 아까 병신시로 풀어보면 또 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애초에 그건 안 풀었어요. 왜냐면 항상 저는 한국으로 바꿔서 해서 다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 사주에 연주가 저렇게 정사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일진에 뜬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시를 대충, 아, 그럼 뭐겠구나 하고 이제 좀 예상이 좀 가더라고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르는 시를요, 유추하고 예상하고 추론하고 해갖고 확정을 지을 때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보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무슨 뭐 가마가 두 개다. 오른쪽에 뭐 가르마가 있다. 뭐 이마가 넓다. 뭐 그런 거 있죠. 왜 뭐 엎어져 잔다.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시를 막 유추하면 안 맞을 확률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으로 다 대입해서 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글자를 가졌을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사건은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를 해서 아, 그렇다면 이 시간이다 하고 확정 짓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사일을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고 그것이 바로 이 대운의 이 정자로 인해서 나는 안 좋은 기운이 여기에 이렇게 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정이 되는 거예요. 음.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보면 아, 이 대운 안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정해지고요. 또 세운을 보면 다 연관이 있어요. 이 경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죽을 사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죽는데 겁재로 죽는다. 몸을 뺏기면서 죽는 거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넘어져서 어디 빠지고 뭐 내가 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겁재는 교통사고로 당하고 아니면 몽둥이로 맞아 죽고 어디 지나가는데 뭐 누가 나를 와서 응?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 외부 자극이에요. 외부의 공격과 그걸로 인한 피해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원인, 그 원인은 이렇게 지지에 나옵니다. 천간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지지의 상황을 보면 아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여기 와서 뭐가 쾅 부딪히더니요. 갑자기 그 뒤로 속도가 막 빨라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비디오를 보는데. 아니 그렇게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방송 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잡아서 이 사람을 공격해서 물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질소 중독이다. 산소 부족하고 질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해버리는데 예, 시청자들은 아 글쎄 뭘까 이러고 또 그냥 같이 끝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공격받았다. 그래서 심해에는 괴물이 있구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괴물들이 야 얼마나 어, 크고 그러면 그냥 사람을 콱 물고 확 끌고 내려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한 100m쯤 내려갔을 때 유리 립스키가 help, help 그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소리를 한 짧게 저게 지금 장비를 했기 때문에 그 헬프란 소리도 아마 크게 질렀겠지만 조그맣게 들렸어요. 헬프 헬프 하면서 그거를 한 세네 번 하고서 푹 하고서 그 막 거품 소리가 물 소리가 나면서 아래로 막 쫙 내려가더니 땅바닥에 꽉 처박히더라고. 그게 무슨 질소 부족입니까? 참 무슨 뭐 사람들을 바보로 알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척 보고 저거 뭐구나 하고 물론 이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안 보면 모르니까 저 괴물 아니야? 뭐 이러면서도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이러고 마는 거죠. 제가 좀 약간 괴짠가 봐요. 그런 거 나오면 잘 봅니다, 방송. 그래가지고 저 시간 딱 나오는 거 보고 혼자 막 풀어봐요. 이거 말고도요. 제가 다음에 또 하나 영상 올릴 거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오늘 재밌었죠. 무슨 제가 얘기를 좀 더 좀 자세하고 동영상 같은 것도 좀 틀고 좀 하고 싶어도 저작권 때문에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제가 이어서는 못하더라도 제 영상들 중에 꼭 올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하시고요. 꼭 사주명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흥미있는 사건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어, 이런 걸로 뭐 사건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근데 안 믿죠. 뭐 사람들이 사주를 믿어야 말이지. 이게 근거 있다라는 걸 인정을 못 하니까 저는 근거 있다고 100% 확신하거든요. 자, 영상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뵐게요. 구독 꼭 해주세요.